자,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개건 교수,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청년수당 얘기부터 좀 잠깐만 해보죠. 이거 이제 그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한테 그것도 전체가 아니죠. 3,000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3,000명. 서울시는 3,000명이죠. 네. 서울시가 추진 중이니 3,000명 정도의 청년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이 청년수당. 이게 정부가 이제 과하다 그러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 측 입장이 좀 다르죠. 예. 이 수당의 성격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법에 의해서 정부 측은 이게 실업, 예. 고용을 위한 돈이다, 지원을 위한 돈이다.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 미취업 청년 실업 청년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취업이란 말이 왜 나오죠? 이게 만일 취업과 관계가 없다면. 이 때문에 서울시가 말이 조금 궁색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종섭 장관이, 그래도 변호사입니다, 저기도. 그리고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고, 예. 이 양반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수당 자체를 범죄라고 할 일은 없죠. 그거는 법에, 어느 법에도 범죄란 말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해서 예.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지급하겠다면 이걸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걸 다 자르고 예. 이 수당을 범죄라고 그랬다고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자, 서울시 측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과한 말씀이다. 이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또 반발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지난 11월 5일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기 어려운 지역 현장의 과제들을 살피면서 지난 3년 동안 치열하게 청년과 전문가 또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종합정책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종섭 장관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2015년 12월 1일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현장에서 들은 바와 같이 행자부 장관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있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사실을 잘 모르는 타인을 선동하는 것은 결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 끝까지 참석했던 서울시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진실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예. 정종섭 장관이 설령 이제 박원순 시장이 기대하던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밖에 나가서 굳이 그렇게 또 그걸 발표하고 공표하고 정종섭 뭐 누구한테 일러주듯이 정 장관이 나보고 범죄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또 저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 장관이 반발하더라 서울시에 대해서 반발하더라 뭐 그다음에 무슨 자기들은 치열하게 뭐 고민하고 뭐 논의했다 이러는데요. 예, 이 국민들의 특히 청년 실업도 참 문제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3,000명에 대해서 예, 3,000명 6개월 동안 50만 원씩 50만 원씩. 그것은 선전 효과는 있지만은요. 그 박원순 시장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제 정 장관한테 시비 걸기 전에요. 그게 치열한 그 고민 끝에서 나온 건지 그렇다면 그게 정말 우리 서울시가 표현하듯이 미취업 청년들한테 그것을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취업이 안 된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말하자면 그 의기를 꺾는 오히려 그런 거고 서울 시민의 돈을
그 어디 장관의 주머니 속에서 꺼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그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 업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교부세법 그 시행령 개정안이 요지가 뭐냐면 지방 정부들이 사회 그 뭡니까 복지 업무에 대해서 가다하게 많은 걸 정책을 펼 때 이 중앙정부하고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를 안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제재 조항이 없으니까 그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 지방 재정의 일종의 그 뭡니까 이 그 보조금 성격을 주는 지방 교부세를 감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지방의 정부가 그 독자적으로 그렇게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지금 정종섭 장관께서 사실은 이 사회보장법에 이 협의를 안 할 경우 제재할 조항이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제재할 조항이 없으니 아예 이런 걸 범죄로 규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에 주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을 왜곡될 가능성이 있게끔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감정 싸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일에 지금 정종수 장관이 한 말을 그대로 아까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맞지만 하면 이거는 뭐 발언거리가 안 됩니다. 뭐 문제거리가 안 되죠. 이렇게 그 지방 복지를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경우에 이건 지방 재정에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로 할 만할 정도의 과도한 복지의 문제지만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부세를 삭감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 말도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할 말이고. 그럼 박원순 시장이 밖에 나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정종섭 장관이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건지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 거두절미하고 마치 정책수당, 그 복지수당이 범죄행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희도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선의로 우리 청년들이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 뜻은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과시하기 위해서 애먼 저 장관의 그 발언을 거두절미해가지고 그것을 왜곡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으로 발표를 했다면 이거는 저 시장다운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적어도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같으면 모든 면에서 좀 대범해야 되고 다만 제가 정부 측에서도 보면 그냥 이것은 뭐 그렇게 시행령을 정하든지 했으면 그것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 업적으로 참석한 시장하고 그게 논쟁이 돼가지고 뭐 아마 여러 장관이 그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종섭 장관의 범죄 발언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의 문제는 본질은 뭐냐면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그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고 한계를 둘 것이냐의 그 논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체장이 책임지든 아니면 의회가 또 나름 견제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지방재정이 바탕이 되면 유권자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말씀이 약간 이거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연방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를 하는데 거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